이재일 수학 1-A 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번째 테마로 2차 함수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2차 함수의 결정이란 2차 함수식을 만드는 것인데, 그 2차 함수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상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2차 함수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핵심인데, 그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로 2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와 그래프, 두 번째 정점이나 축에 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진 경우, 네 번째는 그래프가 세 점을 지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축과의 교점이 주어진 경우, 이 5가지 유형에 대하여 2차 함수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2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와 그래프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자, 요 문제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 b, c의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요 x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x의 개수, 상수항의 부호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바로 자, a의 부호는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a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는 A가 양수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을 그린다, 즉 다시 얘기하면 위로 볼록일 때 A가 엄수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B의 부호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B의 부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B의 부호를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어떻게 될 거냐면은,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을 때는 A의 부호와 같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의 부호랑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의 부호는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B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 잊지 마시고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의 부호는 어떻게 되냐, Y축과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서 C의 부호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ABC의 부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자, 지금 문제로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예제 1번이죠.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을 때 다음의 값의 부호를 조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A의 부호는 우리가 어떻게 부호를 판단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자, A의 부호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 엄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엄수다.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A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위로 볼록이면 A가 엄수,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면 A가 양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부호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B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B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자,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으면 B의 부호가 뭐라고요? A의 부호와 같다. 대칭축의 위치가 뭐라고요? Y축 오른쪽에 있으면 A의 부호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Y축 왼쪽에 있죠. 그래서 B의 부호는, 자, A의 부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어떻게 한다고요? Y축과의 교점이 X축 위쪽에 있느냐 X축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3번 C의 부호는 어떤가요? Y축과 교점이 X축 아래쪽에 있죠. X축 아래쪽. 그래서 X축 아래쪽에 있어서 C의 부호는 또 엄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 B, C의 부호를 결정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인데,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내용인 것 같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확실히 몰라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바로 얘는 판별식인 것입니다. 자, 판별식. 그럼 판별식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판별식은 바로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배웠을 텐데, 자, 지금 2차 방정식에서 이 판별식은 뭐 할 때 쓴다고 했나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죠. 자, 판별식은 자, 얘가 판별식인데
판별식은 어떤 경우냐면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개수를 파악할 때 뭐라고요? 판별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파트에서 본다라면 교점, 즉 다시 얘기하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때 우리가 뭐냐면 판별식을 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수를 파악할 때. 자, 어떻게 한다고요?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파악할 때 사용하고 2차 함수에서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에 근의 개수가 1개가 나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의 개수가 빵개다 라고 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파트에서 얘기하면 바로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나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교점의 개수가 빵개가 나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죠. 자,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나온다고요? 2개가 나오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다고요?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자, a 빼기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부호를 판단하라고 하는데, 자, 혹시나 착각하실까봐 선생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자, A의 부호가 음수, B의 부호가 음수, C의 부호가 음수인데 이 부호를 가지고 얘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기도 힘들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얘는 따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뭔가 엉뚱하게 하나가 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좀 눈치가 빠른 학생은 좀 빨리 알 텐데, 자, 보시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점이 하나 딱 찍혀서 문제상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녀석을 주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우리가 함수 값을 조사해보면,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y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을 어디야? 여기 x에다가 요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을 해보면 y값이 얘가 나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값이 a 빼기 b 더하기 c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의 부호가 바로 여기 보시죠. 요게 뭐라고요? a 빼기 b 더하기 c인 것입니다. 그럼 얘가 뭐겠습니까? 바로 양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호를 판단하는 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 복습을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 정점이나 축에 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진 경우 2차 함수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한번 보시죠. 자, y는 ax-p 전체 제곱 더하기 q 기본형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 뭐냐면 꼭지점하고 축에 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을 보시면 정점을 보시면 정점이 어떻게 되나요? p, q가 되겠죠. p, q. 자, 얘가 꼭지점.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나요? 축의 방정식은 자, x는 p가 되죠. 자, 요 녀석이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게 바로 뭐냐면 축이 되겠습니다. 축. 자, 꼭지점.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꼭지점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p하고 q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축이 주어진 경우는 요 p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 특징은 뭐냐면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는 얘가 숫자로 주어질 거니까 숫자를 대입하시면 되고, 이 a는 문자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얘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a를 따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 p가 숫자로 나올 텐데 그 p를 숫자로 대입해주면 될 거고, 문자가 2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2개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또 다른 조건을 줄 것입니다. 문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하고 최소값 요게 각각 주어진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바로 a가 양수일 때에 x equal p에서 뭐라고요? x equal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된 거죠. 최소값 q를 갖는다.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다 공부를 하고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엄수일 때는 x equal p에서 뭐 최대값 q를 갖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요게 숫자로 주어질 거니까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고 뭐냐면 뭐 a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냐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꼭지점이나 축이나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기본형을 이용하고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주어지면 기본형을 이용해서 이차함수식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프에 뭐라고요? 정점이 꼭지점이죠. 자, 꼭지점이 1,3이고 그 다음에 점 0,5를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꼭지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형으로 바꾸라. 자, 1하고 3을 PQ에 대입한 상태죠. 자, 앞에서 공부한 거 다시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0,5를 지난다고 했으므로 x에다가 0, y에다가 5를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x에다 0, y에다가 5를 대입하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a의 값은 바로 2다 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2라는 값을 얻었으니까 우리 뭐야? 요 a에다가 2를 대입해주고 나면 바로 뭐라고요? 2차 함수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프의 축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축이 직선 x는 마이너스 1이래. 요게 p라는 거죠. 요게 p, x는 p. 그리고 두 점을 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점을 지난다.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 그러면 일단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형. 자, 그래서 기본형을 이용해서 p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두 개가 나온다고 했죠, 아까. 자, 그러면 일단 뭐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두 점을 x, y에 대입하시면 바로 자, 여기 마이너스 1,9를 x, y에 대입한 식 하나, 그 다음에 1,3을 x, y에 대입한 식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은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고 자, 9는 a 더하기 q, 3은 4a 더하기 q 두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요 두 식을 갖다가 우리가 연립을 해야지만이 a와 q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은 어떻게 한다?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요? 3 이퀄 4a 더하기 q에서 9 이퀄 a 더하기 q를 빼시면 자, 여기서 a는 얼마라고요?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이 마이너스 2를 자, a에다가 대입해주면 q는 1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하고 q를 구했으므로 여기 a하고 q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2차 함수식 자, 얘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지금 뭐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에 2차 함수식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 2차 함수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 자, 2차 함수식을 구해라고 해놓고 뭐냐면 자,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자, 그래서 x는 p에서 뭐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뭘 이용한다고? 기본형. 자, 그래서 p하고 q를 대입한 상태죠. 그리고 뭐냐면 x는 1일 때 y는 31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곧 뭐냐면 2차 함수가 1,31을 지난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x하고 y에다가 1과 31을 대입할 겁니다. 자, 대입하고 난 다음에 a 값을 구하면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그 2라는 값을 여기 a에다가 대입하면 바로 2차 함수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내용 정리됐습니까? 자,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 그래프가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래프가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진 경우. 자, 그래프가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이 함수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인데 자,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반형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뭐냐면 그래프가 세 점을 지날 때는 뭘 이용한다? 일반형을 이용한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진 경우는 또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진 경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풀 것이냐 바로 이렇게 y는 ax-p, x-베타 분해형을 이용한다. 자, 이 말은 좀 생소하죠. 자,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넣습니다. 알파 콤마 0이라고 그 다음에 베타 콤마 0이라고 놓았을 때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y 좌표가 전부 다 0인 것에 뭐냐면 좀 관심을 가지고 요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주면 2차 함수식을 얻을 수 있다. 요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고 요건 좀 생소한 거였으니까
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에 세 점을 지날 때 그 2차 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세 점을 지날 때 2차 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 점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형을 이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반형을 이용한다. 그래서 요 세 점들이 요 2차 함수, 즉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다 대입을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 놓으면 바로 세 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세 식을 갖다가 우리가 연립을 해서 A, B, C 값을 구하고 그 A, B, C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차함수식을 얻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세 식을 어떻게 연립하느냐 하면은, 자,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면 바로 4A에서 A를 빼면 3A죠. 2B에서 마이너스 B를 빼면 3B가 되겠습니다. 7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바로 A 더하기 B는 3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식을 선생님은 4번 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식에서 1번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식에서 1번 식을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9A에서 A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8A. 그 다음에 3B에서 마이너스 B를 빼면 4B, 그리고 18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얻고 양변을 뭘로요? 4로 나누고 나면, 자, 2A 더하기 B는 5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선생님은 5번 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연립을 하는데, 어떻게 연립하냐면, 자, 5번 식에서 4번 식을 뺍니다. 자, 5번 식에서 4번 식을 빼면 바로 A 값이 얼마요? 2가 나오고 B 값이 1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A 값 2하고 B 값 1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제 C 값을 구해야 되는데, C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C 값을 여기 1번 식에 대입하든 2번 식에 대입하든 3번 식에 대입하든 그것은 푸는 사람 마음대로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번 식에 대입을 하면 C는 마이너스 3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B, C 값을 다 구했죠. A, B, C 값을 다 구해서, 자, 일반형에 대입하면 Y는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인데,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에 세 점을 지날 때 그 2차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세 점 가운데 요 두 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게, 자, 알파, 0, 베타,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라는 점이 두 점이 딱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분해형을 이용해서 이차함수식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알파 대입했죠? 베타 대입했죠? 자, 그리고 뭐냐, 1,2를 지난다고 했으므로 x, y에 1하고 1을 대입해주면 바로 이렇게 정리해서 a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값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차함수식을 구하면 바로, 자, 요 식을 그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a에다가 대입해주면 바로 이차함수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래서 뭐냐면 이번 시간에 이차함수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자, 요 이차함수식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요 이차함수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암기할 거 잘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